10번은 그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아마 판별식 쓰는 거겠죠? 네. 근데 그 결과가 똑같은 그런 정수 k 개수는 하는 거니까 이제 판별식을 쓰면 k에 대한 부등식이 될 테고, 결과와 같은 이제 부등식, 을 뭐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F부터 봅시다. F부터 판별식을 써볼게요. F의 판별식을 써보면은 짝수공식 쓰면은 4 빼기 뭐 이걸 다 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40.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될 테고, 범위 보는 거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살피기 위해서 3으로 묶어보고, 그럼 이제 6하고 2로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도 판별식 써볼게요. 그럼 이제 또 역시 짝수공식 쓰면은 36. 그래서 이걸 다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36k 마이너스 60. 이제 이 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묶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확인하면 2와 15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손해야 되는데 근을 구해버렸네. 그래서 0보다 큰 범위로 서로 같은 거 찾고, 0보다 작은 범위로 혹시 같은 범위인지 찾고, 그 다음에 0하고 같은 범위로 있는지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위에 것은 위가 바깥 범위, 여기가 사이 범위 되고, 여기는 위쪽이 바깥 사이 범위 되고, 이쪽이 바깥 범위 되고, 그런 것만 잘 살피고, 이제 영어로 같은 것은 딱 봐도 2밖에 없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정수 2 같은 거 빼먹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주황색은 아래 블록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 10, 마이너스 6, 2, 10 이렇게 세 개의 근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아래 블록한 거고, 얘는 위로 블록한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공통인 그 부호가 같은 범위 보시면은 둘 다 0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둘 다 아래쪽이거나, 둘 다 위쪽이거나, 둘 다 0이거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마이너스 6부터 2까지는 둘 다 음수인 걸 알 수 있어요. 주황색도 분홍색도 쭉 내려갈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부터 10까지는 주황색도 위쪽이고 분홍색도 위쪽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는 둘 다 0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초과 10 미만이 다 되는 것을 뭐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빼서 1을 더 빼면은 대조 동호회 작품도 없으니까 15개가 나오겠죠.
혹시 다른 방식으로 푼 사람 있습니까? 네, 얘는 그냥 출제도가 판별식으로 명확하니까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번을 봅시다. 9번은 이제 1의 외분점 이라는 식의 얘기가 있고, 네, 두 점이 있으면 그것의 1의 외분점은 이 길이만큼, 네, 작은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외분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은 뭐 원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A가 있다면 그것의 외분점인 P는, 네, 여기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가 있다면 그것의 외분점인 Q는 여기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중점의 좌표를 4,5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구하라고 했어요. 무게중심의 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일단은 마지막에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좌표의 합을 구하려고 한다면 좌표를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것보다 좌표의 합을 가지고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게 효과가 똑같거든요. 그것만 이해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은, 네, 이 무게중심 중선 유형인데 저 PQ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다 이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좌표합이 9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좌표합은, 네, 그것의 절반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것의 또 3분의 2 지점이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의 절반 한 다음에, 그럼 여기 좌표합이 2분의 9가 돼요. 거기에 이제 이게 3일 때 2니까 3분의 2를 곱하면, 네, 그럼 이제 좌표의 합은 3이 나온 거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무게중심이 여기도 3등분하고 이쪽도 3등분 했을 때, 네, 여기 4,5하고 원점 사이에 3분의 1 지점이 가면은 바로 9 곱하기 3분의 1도 답은 나오게 됩니다. 네, 좌표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합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8번을 볼게요. 8번은 무척 독특한 문제예요. 네. 뭐 유직선이 있지 않는 4점이겠죠. 4점을 지난 정사각형이 뭐 항상 존재한다 뭐 이런 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정사각형 찾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지 전혀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네, 말하자면 국어의 비문학 지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보는 얘기를 가져오는 거야. 네, 이걸 수학에서는 수학 외적 추론 능력 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냥 외부의 어떤 내용이나 공식 같은 걸 가져와서 그걸 이제 질문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린 그걸 모르니까 뭐 그걸 아는 사람만이 풀 수 있게 문제는 안 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대입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단순한 연산 가지고, 네, 추론할 수 있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쫄지 말고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푸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모르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수능 때는 우주 팽창공식, 허블의 팽창공식 그런 거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하지만 그냥, 네, 주어진 뭐 내용만 보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뭐 어쨌든 그냥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는데 질문이 다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가 2개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가 1개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가 봅시다. 가부터. 점 A를 지나고, 근데 점 A는 좌표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1,4. 네, 2점 PD를 지나는 직선. 2점 PD를 지난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는데, PD 지난 직선이 B좌표가 마이너스 3,0이고 D좌표가 1,3이기 때문에 이것의 기울기가 4 커질 때 3 커졌으니까 기울기가 4분의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수직한 직선인 거니까 수직 기울기하고 점가지고 10만 점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테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4를 지나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4가 나오게 쓰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딱 써놓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4가 나오려면 3분의 4 더하기 뭐 3분의 8이 돼야 된다. 그럼 3분의 12가 돼서 4가 나오겠지 라고 한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뭐 만드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 할 때 좀 여유가 있다면 또 국어하고 비교하자면, 국어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그 지문이 되게 길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 그 문제를 먼저 읽으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 문제 읽으면은 지문을 읽을 때 다 집중해서 읽는 게 아니고 포인트만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수학도 질문, 마지막 질문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은 좀 쓸데없는 액션을 줄일 수 있게 돼요. 방금 이런 경우도 마지막에 합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었거든요. 여기 마지막 질문이 4분의 3 F 알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F인데, 그죠? 네. 왜 4분의 3이 나왔는지 짐작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라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놓을 것 같아요. 3분의 4로 뽑아서 이렇게 정리해 놓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게 되겠죠, 아마. 그렇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나는 이제 점 C와 E를 지나는 직선인데, 점 E가 어떤 점이냐면 BD를 반지름하고 중심을 A로 하는 뭐 그런 원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이 그림에서는 X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X축 위에 있단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보고 냅다 때려 맞추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마침 X축 위에 있긴 하죠. 그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냐면,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면 좋긴 한데, 그림을 그려보자. 어디 봅시다. 여기가 점 P고, 그 다음에 3은 올라가서 왼쪽으로 한칸 가면 점 A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1,3에 점 T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지점에 점 C가 있고, 이런 거냐? 이 BD 길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A에서 그 길이만큼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방금 이 직선 fx 이 BD하고 수직인 이 직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죠. 생각해보면은 이 점에서
이게 거리가 5인 건 쉽게 알 수 있어. 3대 4대 5니까. 근데 비스듬하게 5만큼 떨어진 지점 이런 것은 찾기 힘들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난감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거리가 5가 된 이유가 3대 4대 5여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3만큼 가고 이렇게 3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4만큼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수직 방향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y축 방향으로 3만큼, x축 방향으로 4만큼이면 y축 방향으로 3만큼, 아니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제가 이 도형을 이렇게 좀 90도 회전시켰어요. 수직한 상황으로 매치시키려고. 그렇게 하면은 이 지점이 나올 겁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니까 3칸 가면 2가 될 테고요. 여기가 플러스 하니까 4칸 내려가면 0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지점을 찾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네, 얻어냈 점 E의 좌표죠. 얘가 2죠. 그럼 이제 C를 지난 직선은 네,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이게 gx죠. 말선 gx.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기울기가 1이겠죠. x 그 다음에 y제품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뒤에 마이너스 g 알파라고 하는데 그게 이걸 거예요. 얼추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다 알파 넣었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빼기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만 구해서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4 마이너스 2 알파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알파 값을 구해봅시다. 알파 값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A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있잖아요. 네. 그게 이거하고 이렇게 평행하겠죠. 그죠? 정사각형을 만드니까 그 두 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냥 네, 점 A하고 이 직선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같은 거 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뭐 이 직선 쓸 필요도 없었구나. 네, 그냥 네, 이 직선부터 점 A까지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이걸 일반형으로 쓰고 뭐 x 넘으면 y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런 형 이거 하고 점 A 마이너스 1,4 가지고 거리 공식을 쓰시면 그럼 루트 2분의 마이너스라고 4를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7이 되네요. 거기 절대가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그죠? 네. 네, 그게 2분의 7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 네. 2알파가 7 루트 2인 걸 알 수 있네요. 네, 그래서 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렸는데 이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도대체 정사각형을 어떻게 만든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길 바라면서 솔직히 뭔 말이야? 저기 앞자리로 가도 되나요? 네네, 여기 앞으로 오십시오. 혹시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드는 게 이해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8번에서 이렇게 8번 풀이 과정이 이렇게 하면 4점을 지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게 혹시 이해되신 분 있냐고. 없습니까? 보시면은 점이 그냥 대강이 있어요. 점이 대강. 대강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별자리 같네요. 그죠? 이게 꼭지점인 정사각형 아니겠죠? 대충 좌표만 하게도.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길 점 A, B, C, D A 기준 해보죠. A를 대충 이렇게 그어봅시다. 그리고 B, D의 수직이니까 선 한번 그어봅시다. 만약에 C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선을 그었을 때 A에 여기하고 평행하게 수직이 되게 이게 길이 같으면 정사각형이 될 거예요. 그죠? 이거 알 수 없지. 알 수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이 길이가 다 똑같아질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그걸 역으로 정사각형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정사각형에서 AC나 BD나 좀 비스듬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A면 여기가 C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점 B하고 점 D도 비스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비스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마침 수직인데 길이가 같으면 그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정사각형인데 빨간색 선을 그냥 하나 그었어요. 하나 긋고 거기서 이제 수직인 선을 아무 데나 하나 그었어요. 여기 긋든 여기 긋든 여기 긋든 그 모든 선의 길이가 빨간색과 길이가 똑같을 겁니다. 그냥 회전시켜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아니 사각형에서 30도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선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30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선들은 다 길이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빨간색도 그러려면 빨간색은 이제 이쪽 기준으로 30도만큼 되어 있어야지 이쪽 기준으로 30도만큼 되어 있는 거하고 수직이겠죠. 수직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각을 맞춰주는 것일 테니까. 그래서 내가 4점을 지나는 그런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다면 그렇다면 맞은편에 있어 보이는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수직인 선을 긋는데 그게 이제 수직인 선을 그어주는데 잠깐만요. 내가 완벽히 설명과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설명 BD로 시작해서 이렇게 BD를 지나는 선 하나 이렇게 그어요. 이게 좀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수직이게 A에서 선을 긋습니다. 그냥 무조건 무지도 따지지 않고 수직이게. 다만 길이만 그 BD 길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끊어져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럼 이제 그 점이 맞으면 C에서도 그러니까 이 점은 그러니까 A, B, C, D가 각각 정사각형의 각 변에 하나씩 있다면 이 점은 C하고 같은 변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선생님 지금 그림을 되게 안 이쁘게 그려봤네. D를 이상하게 그렸네. 그림이 잘 안 나온다.
C가 1,3이니까 이 정도 D였어. 볼게요. BD를 이렇게 그어요. BD를 그어. 그 다음에 A도 잘못 그렸네? 나 왜 계속 잘못 그리지? 그럴 수도 있지. D가 이 정도 있구나. 일단 BD를 그었으면 BD를. 그리고 A에서 거기에 수직하게 선을 그는데 길이만 똑같게 그어줘요. 길이만 똑같게. 여기까지. 그럼 그게 지금 이런 식의 위의 점이 된다고. 이렇게 같은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예요. 분명히. 바람개비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보시면 되면은 바람개비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점이 C하고 같은 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변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BD는 그거하고 수직하게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BD를 지난 변은 A를 지난 변은 또 거기에 수직하게 그려줘야겠죠. 이해하셨으면 감사합니다. 7번은 fx가 최고차계수가 1인 4차당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f4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주권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든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든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조금은 특이한 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하고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그럼 이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항일 수밖에 없으니까 2차식으로 나눴을 때도 지금 상수항이었다는 거지. 1차식이 아니고. 그런 식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1로 나누어도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도 4차식이고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x 어쩌고이고 뭐 x 플러스 a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어떤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주권은 괜히 fx 플러스 1 빼기 5 같은 식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식의 얘기는 x에 0 넣으면은 어떤 조건을 얻을 수 있냐면 f 1은 5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떤 조건을 얻을 수 있냐면 여기 역도 0 되니까 f0은 5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a, b 구하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봅시다. 혹시 이 문제 더 간단하게 푼 사람 있나요? 7번? 있나요? 자, 6번 문제는 원이 있고 옳고 그름 질문인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이 5인 그러니까 점 A가 마이너스 5겠네요. 점 C는 4,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 P는 여기고요. 점 P가 어딘가 있는 거죠. 점 P가 어딘가 있는데 기억 질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 P하고 AC 사이의 거리니까 AC의 직선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하고 4니까 9 커질 때 3 커졌으니까 기울기 3분의 1입니다. 기울기 3분의 1때 나 일반형 쓸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3분의 1이 나오게 일반형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마이너스 3i 그럼 기울기 3분의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5,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5, 0 넣었을 때 0이 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5, 0 넣었을 때 0 되려면 이게 플러스 5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형식 요거식 얻었습니다. 그거하고 여기 0, 마이너스 5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10분의 0,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시면은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네요. 네, 이게 2루트 10이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일단 니은. 니은은 여기 전 P가직에서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직선 PB와 직선 AC는 수직인가? 라고 되어 있고 디귿은 그 넓이의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전 P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세 개는 고정이니까 네. 그 사각형에서 아래쪽 삼각형은 넓이가 고정입니다. 이 대각선 AC 기준으로 위쪽 삼각형만 넓이가 최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밑변 고정이니까 높이가 최대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변하고 평행한 선의 접점 거기가 제일 먼저입니다. 아니면은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 수직하게 이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하고 비교하면 반지름에서 그 거리를 빼도 그 거리가 나오게 된다. 원래 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원의 중심부터 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을 더하고 빼고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반지름에서 거리를 빼면은 뭐 어떤 최소 거리나 최대 거리 같은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해봅시다. 구해보는데 이 점을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느냐 한다면 잘 구하면 되지. 그래서 근데 일단 니은은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어요. 니은은 지금 이 라인이 직선 AB하고 수직이죠. AC하고 그죠? 그게 B를 지날 수 없어요. 근데 니은 질문은 PB하고 AC가 수직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얘는 말도 안 됩니다. 디귿할 때는 이제 우리는 이 거리를 구할 필요가 있네요. 이 거리. 그 거리 구해서 넓이를 구할 필요가 있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넓이를 구하는 식을 먼저 좀 넓이를 좀 구해보자면 넓이 어떻게 구하느냐? 저라면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해설해서 뭐 식으로 막 풀고 했겠죠. 저라면 도형 가지고 여기 직각삼각형이 뭐 여기 동글뱅이 x 이렇게 한다면 이게 1대 3대 루트 10인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작은 삼각형도 직각과 동글뱅이를 공유하니까 1대 3대 루트 10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근데 나는 여기 길이가 5인 걸 알아요. 제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1 대 3대 루트 10이라는 걸 난 지금 파악을 했다고. 근데 얘가 5라고. 알겠어요? 그럼 루트 10분의 5를 곱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루트 10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내가 반지름 5에서 루트 10분의 5를 빼면 내가 원하는 이 거리가 나오거든. 이해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게 밑변이 똑같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두 번 할 필요 없이 높이를 그냥 합쳐서 밑변에다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식을 쓰겠습니다. 한데 밑변 높이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는 것보다 밑변 절반에다가 높이 곱하는 게 더 또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루트 10분의 15겠죠? 루트 10분의 5를 곱하면은 그럼 이제 밑변의 절반이 밑변의 절반 그게 루트 10분의 5예요. 거기에다가 위쪽 높이 더하기 첫 번째 기억에서 구했던 그 높이 네. 더해서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거리는 방금 5 빼기 2t가 5 빼기 루트 10분의 5인 걸 알았어요. 그거 더하기 여기는 이제 루트 10분의 20이었죠. 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쓰고 이거 쓴 것은 요거하고 좀 통일성 있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5 빼기 루트 10분의 5 더하기 루트 10분의 15 이렇게 될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을 다 맞게 했다면 이렇게 하면은 루트 10분의 25 그 다음에 더하기 10분의 125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자, 뭐 쓰잘데기 없이 한 것 같다. 계산을 뭔가 왠지 쓰잘데기 없이 했네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루트 10분의 5 곱하기 이것도 공통인수가 루트 10분의 5가 있다고 생각하고 뽑아버릴게요. 그럼 이쪽은 3되고 이쪽은 루트 10분의 5를 뽑으면은 루트 10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10분의 25니까 10하고 5를 약분하면 2가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가 되다 말았다? 나 여기 밑변의 절반이 15인데 여기 뭐라고 써놨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2분의 15. 2분의 15 하고 루트 10 더하기 3. 네. 마지막 질문 형태에 맞춰서 계산을 하느라고 이렇게 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많이들 잘 맞추셨어요. 네. 이거는 상황만 잘 파악하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 이런 건데 네. AC1 네. A1이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걸 그었을 때 거기서 수직하게 선을 그으면 여기 C1이 된다.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걸 원에 내접한 직각삼각형은 빗변을 지름을 한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제 이 두 개가 원점 대칭인 걸 알아서 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A2가 있었으면 분명히 이쪽에 수직한 C2가 올 겁니다.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인데
원점 대칭을 좀 이용하면 네, 이 주황색 두 점 이용하면 b가 마이너스 7인 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는데 얘는 49인 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는 뭘 했으면 여기가 a면 여기가 마이너스 a인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원점 대칭이니까. 그리고 제곱합이 100이니까 네. a 제곱이 네, 100 빼기 9인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더하면 140 나옵니다. 4번 문제는 4차 방정식에 근이 서로 다르게 3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서로 다른 실근 2개, 그 다음에 그것과 다른 중근 하나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만 3개가 나오죠. 다른 치고 3개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수 3개, 허수 하나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케이스가 실수면 만약에 허수근이 하나 있으면 다른 한 군도 허수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혈례근의 성질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네 그걸 뭐 확보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은 3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이 중근까지 주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던 문제를 발전시킨 건데 그때 이제 뒤에 2차식이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앞에 1차식과 같은 거를 뒤에서 갖거나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그걸 좀 확장시키는 문제예요. 그런 경우 다 그냥 미정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미정계수가 있으면 인수분해하는 게 더 편하죠. 네, 과정이 뻔해서 보시면 a가 다 사라지게 하려면은 x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는 것을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가지고 하시면 되고 일단 공통분호 0은 하나 보입니다.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3차식으로 생각하시죠. 이 x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립제법 써보는 거죠. 자, 마이너스 1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게 1이에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되고 그럼 이제 2a가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럼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서 되죠?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됐어요. 그럼 지금 이제 저는 이 4차 방식에 x란 근 하나 있고 마이너스 1이란 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2차식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딱 봐도 이게 뒤바뀌었으면 이수가 될 텐데 2하고 1로 이상하게 여기가 곱이고 여기가 합이에요. 그래서 별 수 없이 x제곱 더하기 a 2a x 플러스 a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수가 된 겁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시면 돼요. 판단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가 중근인 거 먼저 봅시다. 얘가 중근이려면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고 판별식을 쓰시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a 값이 네. 네.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정말 혹시 여기서 중근이 저기하고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3중근 같은 거 나올 수 있거든. 그럼 근이 2개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때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피셔야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은 1 마이너스 2 1이니까 x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 마일 1 1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죠. 세 개를.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번씩 꼭 하셔야 된다. 2면 1, 4, 4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마일, 마이마이 해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이 여기 근이라면 그럼 상수항이 없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네, a가 그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a가 마이너스 2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면 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0 나오죠. 그러니까 0, 0, 마일, 0, 4 그러니까 되는 거죠. 네, 여기 다 써놓을 걸 그랬나? 다 알아먹었겠지?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기 근이 된다면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니까 a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3? 네, a가 3이면은 얘가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그럼 이제 이게 이 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럼 0, 마일, 뭐 이렇게 만족하네요. 이거 다 만족하고 있네. 이 4개 다 곱하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